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 선혜는 꽃집 앞에 놓인 양철 물뿌리개로 탐스러운 수국에 가만히 물을 주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그녀의 작은 꽃집 꽃길 따라는 지금 막 활짝 피어난 철쭉과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죠. 늘 그랬듯 더없이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선혜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아주 살짝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갈게요. 아침에 받은 딸 지민의 전화 한 통이 계속해서 귓가에 소곤소곤 맴돌았거든요. 지민은 1년 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만난 남자친구를 드디어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글쎄,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고. 어머나 선혜는 무심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죠.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꽃을 매만지느라 거칠어진 손마디가 하르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 참, 이거 괜히 긴장되네. 정말. 선혜는 빗자루로 꽃집 바닥에 떨어진 마른 꽃잎들을 쓸어 담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 후로 재호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뿐인 딸 지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치는 날들이었어요. 13살의 가족이 된 지민은 처음 선혜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부터 선혜의 세상 전부였죠. 이제 막 30이 된 지민은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했고 오늘 드디어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요. 오후 5시. 선혜는 꽃길 따라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담한 단층 집은 꽃집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선혜는 자꾸만 슬쩍슬쩍 거울을 보게 되었어요. 단정하게 틀어올린 희끗희끗한 머리. 시간이 얼굴에 새겨놓은 잔잔한 주름들이 보였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주 옅은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고 딸이 선물해준 고운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답니다.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라니. 얼마나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일까. 아이고, 궁금해라. 선혜는 정성스레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가끔은 집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고 그렇게 말했던 지민의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선혜는 언제나처럼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 바로 모성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혜는 후 하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지민이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고 그 뒤로 키가 훤칠한 청년 하나가 예의 바르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깔끔한 셔츠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죠. 첫인상은 그래,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우 씨예요. 강우 씨? 이쪽이 제 어머니세요. 선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순간 청년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갑자기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저 눈빛, 전혀 낯설지 않은 이목구비, 다른 사람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혜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강우라고 합니다. 지민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선혜는 가까스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며 청년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해일이라도 인 것처럼 세찬 파도가 일고 있었죠. 그 눈빛, 그 손짓 하나하나, 그 낮은 목소리의 말투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렇게 애타게 잃어버린 아들 하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식사 다 준비해놨으니 어서 들어와서 편히 앉으세요. 선혜의 목소리가 베다들스기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행히 지민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셋은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둘러앉았고 선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을 유지하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전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선혜의 첫 결혼에서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 7살 때 온 가족이 함께 떠났던 제주 협재 해변에서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혜는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그 어떤 작은 소식조차 듣지 못했죠. 그 후
지독한 슬픔과 끝없는 자책감 속에서 첫 남편과 헤어졌고 홀로 외롭게 살아오며 딸 지민을 가슴으로 낳아 그렇게 새로운 삶을 꾸려왔던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세요. 지민의 걱정스러운 말에 선혜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우는 선혜를 바라보며 염려 가득한 눈빛을 보냈는데 어쩜 그 표정마저 어린 시절 하준이와 그렇게 똑 닮아 있었지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오늘 좀 피곤했나 봐. 자, 어서들 많이 먹어요. 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밥을 뜨며 슬쩍슬쩍 강우를 살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준이가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37, 딱 그 나이였죠.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선혜의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모성이 다시 거센 파도처럼 세차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지민이 캐나다 유학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종알종알 들려주었고 강우는 때때로 다정하게 맞장구를 치며 잔잔히 웃었죠. 하지만 선혜의 귀에는 그 모든 대화가 아주 멀리서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같았습니다. 시선은 저도 모르게 자꾸만 강우의 얼굴로 향했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강우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선혜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강우는 지민을 한번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네,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민이와는 그곳 학교에서 만났고요. 어머니, 강우 씨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유명한 은하수 타워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니까요. 진짜 대단하죠. 지민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쑥스러운 듯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바로 그 순간 선혜의 눈에 너무나 익숙한 습관 하나가 들어왔죠.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슥 만지는 모습이라니 세상에 우리 하준이도 늘 꼭 그랬었는데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혜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간 강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듯 했죠.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오래전에 모두 돌아가셨고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선혜는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식탁 아래로 두 손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강우가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도 왠지 모르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전에 어디선가 꼭 뵌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요? 선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다급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어머, 강우 씨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엄마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호호. 지민이 강우의 팔을 장난스럽게 툭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서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혹시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선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만약 강우가 정말로 하준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저 닮은 것뿐이라고. 애써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간절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었죠. 참 갑작스럽네. 지민아. 너희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년 넘었어요. 어머니,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민이 더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이 저희에게는 정말 꼭 필요해요. 그래,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야. 선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지만
눈빛은 천갈래만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우선 천천히 생각해 보자꾸나.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니까. 네, 어머니, 저희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게요. 어머니께서도 강우 씨를 좀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지민이 깊은 이해심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혜는 주방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민과 강우가 낮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선혜는 물 흐르는 소리에 희미하게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아주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주 협재 해변, 눈부시게 파랗던 하늘, 그리고 철썩 귀를 때리던 파도 소리. 하준이가 노란 플라스틱 삽으로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봐. 내가 만든 멋진 성이야. 해맑게 웃던 7살 아들의 얼굴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이지 아주 잠깐, 딱 몇 분 눈을 뗀 사이에 하준이는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죠. 경찰이며 해경이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나섰지만 그 어떤 작은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처럼 하준이는 그렇게 맥없이 사라졌던 겁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강우의 나직한 목소리에 선혜는 깜짝 놀라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우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죠. 아니,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으니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강우가 접시를 꼼꼼하게 닦으며 말했. 사실 아까 식사 때 드린 말씀이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어머님이 너무나 나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혜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강우를 가만히 바라보니 이제는 그저 닮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준이 그 자체로 보이기 시작했.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주 어릴 적 기억 같은 거 남아있는 게 있나요? 선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한 8살 무렵부터의 기억만 어렴풋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제주도 어느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어요. 기억상실 상태로요. 쨍그랑 선혜의 손에서 그만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민이 깜짝 놀라 주방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선혜가 깨진 그릇 조각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나 심하게 떨려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강우가 재빨리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조각들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지민과 강우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선혜는 터질 듯한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죠.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강우가 더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혜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ATE. 꼭 다시 와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선혜는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먼지를 조심스레 털고 천천히 열었죠. 첫 페이지에는 7살 하준이의 빛바랜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리고 그 특유의 깊은 눈빛. 선혜는 사진 속 하준이와 오늘 보았던 강우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확신이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우는 바로 하준이였고 30년 만에 기적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더 끔찍하고 잔인한 사실은 선혜의 단 하나뿐인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혜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꽃길 따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꽃들의 다채로운 향기와 싱그러운 색깔이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어루만져 주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마음에 제대로 와닿지 않았죠. 선혜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확인해야 해. 일라.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골 손님인 최 여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혜 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선혜는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어제 주문하신 꽃다발 예쁘게 준비해놨어요. 손님이 떠난 후 선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반장, 하준이가 실종되었을 때 그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형사였죠. 이제는 정년퇴직을 했을 테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희미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반장님, 저 황선혜예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30년 전에 제주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잠시 동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선혜 씨야. 물론 기억하죠. 기억하고 말고요.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반장님, 혹시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선혜는 꽃길 따라의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죠. 오후 2시, 선혜는 광안리 바닷가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서 이 반장을 만났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매서운 형사의 눈빛을 간직한 그는 선혜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선혜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얼굴을 보니 금방 알겠더군요. 이 반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 선혜는 감사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반장님, 아직도 저희 하준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허허. 하준이 사건은 제 형사 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픈 미제 사건 중 하나였으니까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혜 씨, 오늘 갑자기 저를 찾으신 연유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 반장의 눈에 잠시 안타까운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우선 편하게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돕겠습니다. 선혜는 어제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지민의 남자친구 강우의 등장. 그가 어린 시절 하준이와 너무나도 똑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제주도 해변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틀림없이 제 아들 하준이라고요. 선혜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이 반장은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선혜 씨, 벌써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때로는 간절한 기억과 사무치는 희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눈빛, 손짓 하나하나, 작은 습관들, 그리고 말투까지. 엄마는 알아요. 제 가슴이 그 아이가, 하준이가 맞다고 소리치고 있다고요. 선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반장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유전자 검사, 즉 DNA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DNA 검사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강우 씨에게 다짜고짜 당신이 내 아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혜의 목소리가 절망감에 갈라졌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그가 사용한 컵,
수건 같은 것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설 연구소가 있으니 그쪽에 한번 정식으로 의뢰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죠. 선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이런 방법이 윤리적으로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선혜 씨, 혹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 선혜 씨의 아들 하준이가 맞다면 따님인 지민 씨와의 관계는 대체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순간 선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지금껏 가장 두려워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오직 진실만이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죠? 어머니 주말에 강우 씨 데리고 또 찾아뵐게요. 어머니께서 강우 씨에 대해 좀 더 알아가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민이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혹시 강우 씨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선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란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깐 놀랐을 뿐이야. 만나보니 참 좋은 사람 같더구나. 정말 이해와? 다행이다. 강우 씨가 어머님께 좋은 인상 드리고 싶어서 어제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꼭 뵐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선혜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다시 그 오래된 앨범을 펼쳤죠. 하준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어제 보았던 강우의 얼굴과 겹쳐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그녀의 시선이 그대로 멈췄죠. 하준이의 4번째 생일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아주 작은 흉터 자국이 있었죠. 장난을 치다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찧어 생긴 상처였습니다. 선혜는 강우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지만 어제 그런 흉터가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해. 아이. 주말이 되었고 약속대로 지민과 강우가 선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혜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죠. 어서 와. 우리 딸, 강우 씨도 어서 와요. 정말 반가워요. 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선혜는 그의 얼굴을 그 어느 때보다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 자국.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강우 씨, 그 눈썹 위 흉터는 어떻게 하다가 생긴 거예요? 선혜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심코 물었습니다. 강우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주 어릴 때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다쳤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처음 그분들께 왔을 때부터 이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 이것은 틀림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선혜는 강우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저를 살짝 기울여 쥐는 방식, 물을 마실 때 미세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 버릇,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잔주름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 시절의 하준이를 떠올리게 했죠. 식사가 끝나고 강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선혜는 아주 재빨리 그가 사용한 물컵을 작은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 부탁해야 했으니까요. 지민이 거실에서 잠시 통화를 하는 틈을 타서 선혜는 그 봉지를 자기 방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표정이 지난번보다 한결 나아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지민이 어느새 다가와 선혜의 옆에 살포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만나볼수록 강우 씨가 참 괜찮고 좋은 사람 같구나. 너희 둘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엄마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지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선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처럼 밝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죠. 만약 강우가 정말로 내 아들 하준이라면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사랑하는 아들을 30년 만에 다시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기쁨과 그 아들이 하필이면 자신의 하나뿐인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이 기막히고도 복잡한 상황 사이에서 선혜는 끝도 없는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과 강우가 돌아간 후 선혜는 곧바로 이 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DNA 샘플을 전달하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아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선혜는 멀뚱멀뚱 천장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일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뜨거운 모성이 다시 거대한 폭풍처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엔 폭풍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선혜조차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반장과의 만남 이후 선혜의 하루하루는 마치 멈춰버린 낡은 시계의 시간처럼 더디고 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은 좋게 걸린다고 했죠.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선혜에게는 지난 30년보다 훨씬 더 길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꽃집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에도 밤에 뒤척이며 잠자리에 들 때도 선혜의 머릿속은 온통 강우와 하준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빛바랜 옛날 사진첩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펼쳐보며 두 얼굴을 비교하고 또 비교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확신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죠. 그래, 그 아이는 틀림없이 내 아들 하준이가 맞아? 하루. 수요일 오후 꽃길 따라의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지민이 깜짝 놀랄 만큼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깜짝 방문이에요. 지민이 햇살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죠. 어머나, 우리 딸이 이게 웬일이니? 오늘 바쁜 날 아니었어. 네, 잠깐 시간이 나서요. 그리고 어머니께 짜잔하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민이 가방에서 아담하고 예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강우 씨가 어머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어머님이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래요. 선혜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아름다운 유리 꽃병 하나가 들어있었죠. 햇빛을 받아 영롱한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이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예쁘구나. 선혜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디자인도 강우 씨가 직접 했대요. 역시 건축가라서 그런지 이런 미적 감각도 정말 뛰어나다니까요. 지민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선혜는 홀린 듯 꽃병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꽃병 바닥 한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모래성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선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문양은 대체 그거요. 강우 씨가 자기만의 시그니처 같은 거라고 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왠지 모르게 모래성 만드는 걸 그렇게나 좋아해서 자기가 디자인하는 작품에는 가끔 이런 모래성 문양을 살짝 넣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선혜는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문양이 아주 독특하고 예뻐서 그랬지. 역시 예술가들은 다들 자기만의 특별한 표시 같은 게 있나 보구나. 우리 하준이가 그 어릴 때부터 모래성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실종되던 그 비극적인 날에도 제주 협재해변에서 온종일 반짝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지. 이것도 단순한 우연일까? 선혜의 가슴속 확신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민은 꽃집에 잠시 더 머물다가 밝은 얼굴로 일터로 돌아갔고 선혜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홀로 남았습니다. 영롱한 유리 꽃병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거친 파도처럼 가슴으로 밀려왔죠. 그날 저녁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혜 씨,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선혜의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 어떻게 나왔나요? 반장님. 선혜 씨, 결과는 양성입니다. 9% 이상의 확률로 두 분은 친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강우 씨는 선혜 씨의 친아들. 하준 씨가 맞습니다. 선혜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했죠. 선혜 씨, 괜찮으십니까? 이 반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라서 선혜의 목소리가 하염없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우 씨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실 건가요? 선혜는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선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짙은 어둠 속에서 싸늘한 달빛만이 그녀의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당하기 힘든 혼란. 가슴 벅찬 행복과 동시에 밀려오는 처절한 두려움이 마구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혜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혜는 자신의 빛바랜 옛 결혼 사진이 담긴 앨범을 다시 한번 힘겹게 펼쳐보았습니다. 하준이의 친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이제는 아련하기만 한 사진들이었죠. 그 남자는 하준이가 실종된 후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며 선혜를 탓했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지는 까마득한 20년도 더 지났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죠. 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걸까? 선혜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지민과 강우. 아니, 이제는 하준이라고 불러야 할 그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이였지만 선혜에게는 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같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기막힌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선혜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오후 늦게 이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혜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선혜 씨, 이 반장이 더없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반장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세상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기적처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 아들이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선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선혜 씨,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진실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혈연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숨기고 시작하는 결혼은 나중에 분명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내가 네 엄마고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민이는 또 어쩌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강우 씨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지민 씨에게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쾅 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좀 일찍 왔죠? 지민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선혜와 이 반장이 깜짝 놀라 동시에 고개를 돌렸을 때 지민이 어느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나, 세상에 그 뒤에는 뜻밖에도 강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우 씨가 오늘따라 일찍 퇴근했다고 해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하고 순간 지민의 말이 그대로 뚝 중단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존재를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죠.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선혜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말이다. 이 반장님이라고. 아주 오래된 내 친구분이셔. 이 반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님, 저는 선혜 씨의 오랜 지인입니다. 지민은 다소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강우 역시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죠. 어색하고도 불편한 침묵이 무겁게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선혜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반장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편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이 반장이 떠난 후 거실에는 더욱더 묘하고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민이 여전히 의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죠.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아까 그분 분위기가 꼭 경찰 같던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란다. 그냥 아주 오래전 일 때문에 잠깐 조언을 구할 일이 있어서 만났던 참이었어. 선혜는 가까스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요? 그게 대체 무슨... 강우가 더없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혜는 강우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고 바로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그는 분명 자신의 아들 하준이었습니다. 그의 깊고 슬픈 눈에서 30년 전 그 해맑고 순수했던 7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프게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민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혜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다들 배고프지. 내가 얼른 저녁 준비할게. 둘이 여기서 잠시만 편하게 쉬고 있어. 선혜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이 세 사람의 평온했던 삶을 또 얼마나 무참하게 뒤흔들어 놓을지. 감히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선혜는 설거지를 하며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민과 강우가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선혜는 물소리에 희미하게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잔잔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지금 이대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까? 바로 그때 강우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마무리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선혜는 다시 한번 하준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우 씨. 선혜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주 어릴 적 기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강우는 그릇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선혜를 바라보았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어머님,
아니, 그냥, 그냥 좀 궁금해서요. 선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아마 양부모님 댁에 처음 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제주 협재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때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지금의 양부모님께 입양되었고요. 선혜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찾았어요. 밤낮으로. 정말이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것뿐이었죠. 아주 가끔 꿈에서 끝없이 넓은 바다가 보여요. 강우가 계속해서 나지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꿈을 꾼답니다.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제 기억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조리. 아니, 강우 씨는 양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했나요? 네. 두 분 모두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비록 지금은 두 분 다 제 곁에 안 계시지만요. 강우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갑자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민이와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혜가 너무나 놀라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강우 씨가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우는 그제야 안도한 듯 따뜻하게 웃었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전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실지 어제부터 계속 걱정했거든요. 어머님의 허락이 우리 지민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선혜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지민과 강우가 돌아간 후 선혜는 침대에 누워 밤늦도록 멀뚱멀뚱 천장만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반장의 말처럼 대체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알려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고민스러웠죠. 하지만 그 진실이 이 세 사람의 평온했던 삶을 또 얼마나 무참하게 바꿔놓을지 감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혜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먼저 강우에게 단둘이 만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지민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우선 강우와 단둘이 만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실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혜는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강우 씨, 혹시 오늘 점심때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강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물론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어머님 꽃집으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 일은 아직 지민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선혜는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애써 누르며 꽃길 따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내내 분주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잠시 후 있을 강우와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대체 어떤 말부터 꺼내야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충격을 받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꽃집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분명 바쁜 회사 일과 중에 시간을 쪼개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우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강우 씨.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잠시. 가게 문 좀 잠깐 닫을게요. 선혜는 꽃집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잠시 외출 중이라는 작은 팻말을 문에 걸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편하게 앉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죠. 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꽃집 안쪽에 아담하게 마련된 작은 테이블, 의자에 앉았죠. 선혜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따르며 어떻게 이 어렵고도 무거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강우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민이와의 결혼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선혜는 후 하고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말을 꺼냈죠. 강우 씨, 내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지민이와의 결혼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중요하고도 엄청난 일이랍니다. 선혜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아주 오래된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하준이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죠. 우선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선혜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강우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앨범 속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죠.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하준이. 황하준. 선혜의 목소리가 브레다델스키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7살 때 제주 협재 해변에서 그렇게 실종되었어요. 순간 강우의 표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깊은 혼란스러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 아이, 저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어요. 강우가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겨우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닮은 게 아니라 선혜는 다시 한번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죠. 강우 씨가 바로 내 아들 하준이에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맨 바로 내 아들이라고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꽃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앨범 속 사진들과 선혜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강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테이블 위에 작은 흰색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장이 전해준 DNA 검사 결과 보고서였죠? 미안해요. 당신 몰래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 검사 결과는 9%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친모자지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강우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하얗게 빠져나갔고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우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실종되던 그날 우리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었어. 너는 협재 해변에서 하루 종일 반짝이는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지. 정말이지. 아주 딱 몇 분 눈을 뗀 사이에 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어. 선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하지만 결국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도저히 한순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잔인한 진실이었죠. 그 모래성 꿈. 그게 정말 제 기억이었던 거군요. 강우가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이가 너를 우리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도 너를 전혀 찾지 못했었어. 너를 처음 보는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 네가 틀림없이 내 아들 하준이라는 것을. 선혜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고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너에게 말해야 할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 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가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선혜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우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죠. 지민이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물론 너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게는 친딸과 조금도 다름없는 소중한 아이란다. 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이 사실을 지민이도 알고 있나요? 아니,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에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거든. 강우는 다시 힘없이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다시 펼쳐 어린 시절 하준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희미해진 젊은 시절의 선혜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 기억이 아주 조금씩 어렴풋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강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래성,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아주 애타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준아, 하준아. 하고 선혜는 가만히 손을 뻗어 강우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그런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죠? 강우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선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준아. 하지만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네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도 분명 필요할 테니까. 강우는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 특히 사랑하는 지민과의 관계에 앞으로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우가 한참 만에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이요. 선혜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렴. 하준아.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미루는 것도 좋지는 않을 거야. 지민이도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문득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선혜를 바라보았죠. 제가 이제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선혜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 바로 그 한마디였죠. 물론이지, 내 아들 하준아?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혜에게는 마치 아주 길고도 몽롱한 꿈속을 하염없이 걷는 듯한 그런 비현실적인 나날이었죠. 30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을 되찾았다는 가슴 벅찬 기쁨과 동시에 이 엄청난 비밀이 앞으로 가져올 엄청난 파장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매 순간 교차했답니다. 강우는, 아니 이제는 하준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매일 선혜의 꽃집 꽃길 따라에 들러 어머니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힘겹게 받아들이는 중이었죠. 어머니?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준이 꽃집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나직이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느 바닷가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셨죠.
선혜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아마도 기억일 거야. 하준아, 넌 아주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는 항상 엄마한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졸랐었지? 특히 어디 여행이라도 갔을 때는 더 그랬어. 하준의 깊은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아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주 단편적인 장면들이나 희미한 소리들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부분이 텅 비어 있어요. 선혜는 벽에 걸린 시계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이에게는 대체 어떻게 말할지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니? 하준아. 하준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일그러졌죠. 아니요? 아직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거라. 아가, 선혜가 더없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지민이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마치 그 말이 현실이라도 된 것처럼 바로 그때 꽃집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지민이 환한 얼굴로 깡총 뛰어들어섰습니다. 하준과 선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죠. 어머니여 민준. 아니, 강우 씨. 지민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움과 의아한 표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준이 당황한 듯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혜는 억지로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다. 지민아, 강우 씨가 오늘 꽃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들렀다고 하더구나. 그래요, 어머? 정말요, 무슨 꽃인데요? 지민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하준이 난처한 듯 말을 더듬었죠. 아, 참 우리 결혼식 준비 때문에 미리 좀 상담하러 왔다고 했지. 참. 선혜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재빨리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어떤 꽃으로 장식하면 좋을지 우리끼리 미리 좀 논의하고 있었지? 뭐니? 지민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죠. 정말이요. 와, 그럼 저도 같이 이야기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하준과 선혜는 다시 한번 복잡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이 엄청난 비밀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적으로 느꼈죠. 지민아. 선혜가 더없이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지민의 표정이 순간 싸늘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네, 갑자기.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구나. 우선 집에 가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 선혜가 마침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꽃집 문을 셔터를 내리고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함께 선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어색한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죠. 지민은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하준과 선혜를 번갈아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혜는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을 마주보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오래된 빛바랜 앨범을 다시 한번 꺼냈죠. 지민아,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너에게도 그리고 강우 씨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청난 일이란다. 선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 정말 너무 무서워지려고 해요. 지민이 잔뜩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선혜는 아주 깊고 긴 숨을 내쉬고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아들, 하준이란다.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 내 첫 결혼에서 낳았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지 30년 전 제주 협재 해변에서 그렇게 실종되었어. 지민은 너무나 놀란 듯 사진 속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요. 어머니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아프고 끔찍한 기억이라서 차마 너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거야. 선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지민은 사진을 한참 동안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앉은 하준을 빤히 바라보았죠. 이 아이가 강우 씨랑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는데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가 담긴 흰색 봉투를 꺼냈죠. 지민아, 강우 씨가 바로 내 아들 하준이야.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내 아들이라고. 선혜가 마침내 그 잔인한 진실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서 마치 얼음처럼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하얗게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지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사실이야. 지민아. 하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불과 일주일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아주 어릴 때 제주도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로 다 연결되었어. 지민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DNA 검사 결과란다. 선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지만 지민은 마치 독이라도 본 것처럼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지금까지 저한테 이 모든 걸 숨기셨어요? 네. 지민의 목소리가 분노와 배신감으로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두 분이서 비밀리에 계속 만나시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게 대체 뭐예요? 지민아, 진정하렴. 우리도 대체 어떻게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선혜가 울먹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지민은 싸늘하게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강우 씨와 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민의 눈에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너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사이야. 선혜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지민은 잠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깊은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죠. 그래도 강우 씨가 어머니의 친아들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하준이 더없이 그리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민에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지민아, 나도 아직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그 감정까지 변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민은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와락 하고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이제 내 오빠가 됐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지민아. 하준이 지민의 떨리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민은 그대로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황하고 문을 세차게 닫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준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선혜가 그의 팔을 단호하게 잡았죠. 지금은 그냥 혼자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준아, 그 아이도 지금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테니까. 하준은 깊은 절망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쫓아가 볼게요. 어머니. 아니, 하준아. 선혜가 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 아이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혼자만의 시간이. 하주는 어머니의 그 말에 힘없이 순응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 비쳤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30년 만의 기적처럼 갑자기 찾은 친어머니와 가족이라는 이 기막힌 현실 사이에서 그 역시 끝도 없는 깊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 있었죠. 어쩌면 좋죠. 어머니, 하준이 거실 소파 위로 무너지듯 풀썩 앉으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지민이의 관계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죠? 선혜는 말없이 아들의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나도 잘 모르겠어. 하준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거야. 3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찾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하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운명의 잔인한 장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축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혜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더욱더 꼭 잡았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그건 분명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이야. 하준아. 하지만 어떤 축복에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함께 따르는 법이지. 밤이 깊어갔지만 지민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혜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지민은 끝내받지 않았죠. 하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되네요. 어머니, 지민이 괜찮을까요? 하준이 어두운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볼게. 선혜가 마침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아이도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분명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선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민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하지만 선혜는 포기하지 않고 문 앞에서 하염없이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끼 하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지민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몹시 지치고 헬쑥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선혜는 더없이 조심스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거실 소파 위에는 구겨진 담요와 베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지민의 두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붓고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지민아. 선혜가 안타까운 마음에 다가가려 했지만 지민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야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나는 걸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셨잖아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단다. 지민아, 그리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도 대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말해야 할지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해서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야. 선혜가 진심을 다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 다 상처받을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어. 지민은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강호 씨를, 아니, 이제는 하준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사람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선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가장 두려워했던 그 끔찍한 상황이 결국 이렇게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30년 전 하준이를 잃어버렸을 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참담했습니다. 지민아, 너희 둘 사이에는 그 어떤 피 한 방울 섞인 혈연 관계도 없어. 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그 어떤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단다. 선혜가 더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민이 마치 울부짖 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이 지금 제 남자친구라는 이 기막힌 사실이 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네, 선혜는 그 순간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어린 짐승처럼 괴로워하는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두 자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아파트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면서 선혜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딸의 그 상처받은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어지럽게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혜는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서는 30년 만에 기적처럼 찾은 아들에 대한 벅찬 기쁨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딸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사정없이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었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이 모든 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을까? 선혜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민과의 가슴 아팠던 대화 내용을 이제는 그에게도 전해주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지민이는 좀 어땠어요? 괜찮대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하준아, 아무래도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아. 선혜가 힘없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준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제가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지민이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직접 얼굴을 보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준아, 지민이가 아직. 선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룰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지민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이제는 저희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해요. 선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들의 그 단호한 결심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 알겠다. 하준아.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지민이는 지금 아주 많이 상처받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니까. 전화를 끊고 선혜는 터벅터벅 힘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오래된 빛바랜 앨범을 펼쳐보았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하준이의 사진들.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에는 작은 지민이가 처음 이 집에 와서 어색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정말 어쩌면 좋을까. 1. 선혜는 두 아이의 사진을 번갈아 가만히 매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하준은 굳은 결심을 한 채 지민의 작은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마침내 지민이 문을 아주 조금 열었죠.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 아주 희미하게 숨겨진 떨림을 하준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지민아. 하준이 더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하준이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상하고 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나도 너무나 잘 알아. 나 역시 불과 며칠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믿을 수가 없었어.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하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오빠예요. 어머니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지민아, 하준이 더없이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피 한 방울 섞인 혈연 관계도 없어. 우리는 남이야.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민이 답답하다는 듯 거의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괴해요. 제가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하주는 아주 깊고 긴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지.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 지민아,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건 이 모든 잔인한 사실을 알기 훨씬 전이었어.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그 애틋한 감정들이 결코 거짓이었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민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당신을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하준 오빠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거예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릴게. 지민아, 하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내 이 감정은 정말 진짜야. 지민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진심이라고. 지민의 눈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고였습니다. 저도 강우 씨를, 아니, 하준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하준은 더없이 조심스럽게 지민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지민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이내에 힘없이 포기하고 말았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이 얼마나 믿기 힘들고 기막힌 일인지 나도 너무나 잘 알아. 지민아, 하준이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 아닐까. 30년 전에 그렇게 억울하게 실종되었던 내가, 그리고 나를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네가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준의 깊고 슬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없는 진심과 애틋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말 우리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지민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야. 지민아.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거야. 하준이 더 없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선혜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과의 길고도 힘들었던 대화 내용을 타분하게 전해주었죠. 지민이가 아주 조금이지만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 하준이 다소 지친 그러나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선혜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 정말 다행이구나. 하준아, 너희 둘 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민했을 텐데. 어머니, 하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모두 지민이 덕분이니까요. 선혜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아가,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던 내 아들을 하필이면 내 딸 지민이가 데리고 왔으니 말이다. 다음 날 오후 선혜가 꽃길 따라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지민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표정이 편안해 보였죠. 어머니, 지민이 더없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선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제 하준 씨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니? 우리 딸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어머니, 하지만 하준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어쩌면 정말 기적 같은 운명인지도 몰라요. 지민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혜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안았죠. 얼마나 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지 엄마는 충분히 이해한단다. 지민아, 너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되어서 엄마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어머니가 하준 오빠를 다시 찾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뻐요.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다만 저와 하준 씨의 관계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선혜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렴. 지민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어. 어머니. 지민이 눈물 어린 눈으로 선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준 오빠에 대해서, 아주 어릴 적 모습에 대해서 저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요. 선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핑 하고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꽃집 안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빛바랜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펼쳤죠. 우리 하준이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활발한 아이였어. 선혜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방긋방긋 웃고 온갖 장난은 도맡아 하는 개구쟁이였지. 특히 저 제주 바닷가에만 가면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반짝이는 모래성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지민은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하준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 씨가 건축가가 된 것도 어쩌면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예. 선혜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건 설령 다 잊혀졌다고 해도 이렇게 무의식 깊숙한 곳에 평생 남아있는 법이니. 그날 저녁, 선혜는 하준과 지민을 함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셋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함께 모여 앉은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이 엄마표 된장찌개였어. 선혜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구수한 된장찌개를 듬뿍 담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된장찌개 좋아하니. 하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된장찌개는 언제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이유는 잘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위안과 따뜻함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민도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셋은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모든 것이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긍정적인 진전이 보이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준이 선혜에게 더없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선혜의 표정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기본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하준아. 그리고 너를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었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실종된 후 우리는 서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탓하며 점점 더 멀어졌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단다. 하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죠. 혹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한번 수소문해서 찾아볼게. 하준아. 하지만 벌써 20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서 결코 쉽지는 않을 거야. 선혜가 더없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과 하준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선혜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지민은 더없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선혜에게 살포시 안겼고 하준 역시 말없이 어머니를 아주 힘껏 그리고 따뜻하게 안았죠.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 하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에요. 선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이라는 그토록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이 지난 후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부서졌던 가족이 아주 조금씩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비록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기막힌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조용히 돌아온 선혜는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밤하늘의 밝은 달을 한참 동안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똑같은 둥근 달이 30년 전 제주 협재 해변에서 하준이가 그렇게 속절없이 실종되던 그 끔찍했던 밤에도 분명 저렇게 떠 있었겠죠.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족은 아주 어렵게나마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닌지도 몰라. 선혜는 어두운 창가에 홀로 서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이 선혜의 작은 꽃집 꽃길 따라 앞을 기분 좋게 스쳐 지나갔죠. 선혜는 매일 아침 싱그러운 꽃들에 정성껏 물을 주며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엄청난 변화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이제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잔잔한 안정과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꽃집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지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에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한결 편안하고 밝아 보이는 표정이었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혹시 가게 문 일찍 닫으실 거예요? 지민이 살짝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일찍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몸도 좀 피곤하고 집에 가서 푹 좀 쉬고 싶어서. 어머, 정말요. 그럼 제가 얼른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지민이 익숙한 솜씨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꽃들에 물을 주고 떨어진 꽃잎들을 쓸어 담으며 선혜는 슬쩍 곁눈질로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지민은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해맑은 웃음 속에는 여전히 아주 작은 혼란과 망설임이 희미하게 숨어 있는 듯했죠. 하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낸다니? 지민아. 선혜가 더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지민의 손길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멈추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죠. 네. 잘 지내요. 어머니. 요즘은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너희 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선혜가 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은 좀 혼란스러워요.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준 오빠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요. 선혜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이지.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어. 지민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나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단다. 선혜가 더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똑똑히 알아. 내 잃어버린 아들을 30년 만에 다시 되찾은 그 벅찬 기쁨만큼이나 너의 진정한 행복 또한 이 엄마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야. 며칠 후 하주는 오랜만에 선혜의 꽃집 꽃길 따라를 찾아왔습니다. 부슬부슬 가을비가 제법 쌀쌀하게 내리는 그런 날이었.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께 꼭 좀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왔어요. 하준이 어딘지 모르게 긴장된 그러나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혜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아니, 갑자기 무슨 상담? 지민이에게 줄 아주 특별한 꽃다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요.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한 거거든요. 하준의 깊은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선혜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어 보였죠. 그녀는 하준과 함께 한참 동안 이런저런 꽃들을 정성껏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하얀 장미, 사랑스러운 분홍빛 튤립, 그리고 지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긋한 프리지아까지. 어머니, 하준이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민이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려고 해요. 물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 모든 아픈 진실을 서로가 다 알고 또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에서요. 선혜의 손길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멈추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죠. 마음의 준비는 다 된 거니? 하준아. 네. 어머니,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많이 생각한 끝에 우리의 사랑이 이 기막히고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준이 더없이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혜의 집 아담한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조명과 향기로운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하준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직접 다 준비했죠. 지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선혜의 저녁 식사 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왔답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로맨틱한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주위로는 마치 꿈결처럼 아름다운 조명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중앙에 하준이 평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하준 씨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지민이 너무나 놀라 동그래진 눈으로 물었답니다. 하준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지민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믿기 힘든 일들은 어쩌면 정말 기적과도 같았어. 그리고 그 모든 찬란한 기적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네가 있었지?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반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내 모든 아픈 과거와 불안한 현재까지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랑해준 당신, 황지민.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겠니?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진실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서로가 깊이 이해한 바로 이 상태에서 말이야. 지민은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흐느끼던 그녀는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더없이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 네. 하준 오빠, 저도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우리의 이 사랑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요. 하준은 너무나 벅찬 기쁨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을 아주 힘껏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꼭 안았습니다. 선혜는 그 아름다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처음에는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혼란과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도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민이 어느새 선혜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선혜는 말없이 사랑하는 딸을 더욱더 꼭 안아주었죠. 사랑한다. 우리 딸 지민아, 너의 그 찬란한 행복이 이 엄마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단다. 그날 저녁, 밤하늘은 마치 이 아름다운 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더없이 맑고 투명한 하늘 위로 수많은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이며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가슴 아팠던 과거를 위로하고 새롭게 시작될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인연은 결국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어마이. 선혜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으로 말이다. I can. 그녀의 가족은 한때 깊은 상처와 오해로 어긋나고 이어졌었지만 이제는 더 크고 깊어진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들의 앞날에 이제는 오직 따뜻한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선혜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